자, 이 문제는 샘플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최근에 저녁 식사를 위해서 매우 비싸고 유명한 시내에 있는 레스토랑에 예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식사와 서비스 이런 것들이 형편이 없었죠. 그래서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그 레스토랑의 매니저를 불렀지만 그 레스토랑의 매니저를 만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어떠한 해결도 보지 못하고 떠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주문한 음식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언급하고 그 사람들의 서비스, 뭐 스태프들 아니면은 그 웨이터, 웨이트레스의 서비스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레스토랑 측에서 어떤 식의 해결을 해줄 것인지에 대해서 요청을 하는 그런 것을 설명하는 그런 편지글을 써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불평하고 요청하는 편지의 타입이죠. 자, 그렇다면 이 letter를 쓴 데 있어서 formal letter, 공식적이고 형식적으로 격식을 갖춘 이런 그 letter, 편지를 쓸 때는 어떠한 구조로 써야 될까요? 우선 organization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크게 나누어서 제일 위에 누구누구에게라고 이야기하는 beginning이 있고요. 그 다음 introduction, 서론이죠. 서론이 있고요. letter에도 서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body가 있죠. 결국에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요청을 하는 body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body가 끝나고 나면은 네 번째가 이제 closing, 맺음말을 해야 되겠죠. 맺음말.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이 ending, 친애하는 누구로부터에 해당하는 ending. 이렇게 letter는 항상 다섯 가지의 요소로 구성이 됩니다. 에세이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introduction, body, conclusion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letter는 다섯 가지의 세부적인 사항이 있고요. 이 세부적인 다섯 가지의 전체 organization을 우선을 정확하게 구성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시험 점수를 따야 되는 입장에서는 정확한 구성을 해주는 것이 항상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편지 글을 쓸 때 다섯 개의 단락으로 나눠서 쓰는 연습을 하고요. 물론 introduction하고 body가 합쳐지는 경우도 없잖아 있기도 있습니다만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introduction 따로 보내주고요. 그 다음에 body도 분리를 해주는 것이 시험관 입장에서 봤을 때 훨씬 눈에 선명하게 organization이 드러나기 때문에 더 좋은 전략이 되겠습니다. body는 몇 개로 써야 되는지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에세이 같은 경우는 아주 뚜렷하게 body를 두 개 혹은 세 개로 이렇게 써야 되겠지만은 letter에서는 body를 하나의 body로 크게 놓고 나서 써도 상관없고요. 아니면은 경우에 따라서 두 개로 나누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letter의 body는 내가 두 개로 쓰든 하나로 쓰든 전혀 시험 점수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제시한 불평을 하고 요청하는 편지 전형적인 편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외운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문장 볼까요? 누구누구에게 대했을 때 주로 dear 누구누구를 붙이죠. dear 누구누구를 붙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닌 모르는 사람 같으면은 아는 사람이라면 이름을 붙여주면 되죠. Dear Mr. Kim. 그렇죠. 하지만 내가 모르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모르는 사람이면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알 수 없겠죠. 그럴 땐 dear sir or madam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 뒤에 반드시 카마를 찍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Dear sir or madam 뒤에 칸마 찍는 것. 오케이.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dear 누구누구에게 갈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격식을 갖추어서 form라는 편지를 쓸 때 관계자에게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표현이 바로 뭡니까? To whom it may concern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을 쓸 때는 정확하게 to whom it may concern을 다 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괜히 이 표현 쓰려고 정확하지 않은데 to who it may be concerned 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은 괜히 스스로 무덤을 파서 끌어 묻어 놓고 빠져나오지도 못하고요. 괜한 짓 한 겁니다. 스스로 무덤 파신 거예요. 라이팅에서는 분명히 정확히 내가 알고 있는 것 쓰기가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보장합니다. 그 점 꼭 기억하십시오. 대충 알고 있는데 좀 어려운 걸 내가 써서 만약에 틀린 표현이 돼 버리면은 감점이 심합니다. 그래서 만약 알고 있다면 to whom it may concern 아주 좋은 선택이죠. 관계자에게 되었네요. 그 뒤에 여기서 제가 콜론을 붙여 놓았습니다. 콜론이 있고 세미콜론이 있죠. 둘 다 부연 설명을 나타낼 때 뒤에 문장을 받아올 때 쓰는 것인데요. 세미콜론은 밑에가 위에 점이고 밑에가 카마가 찍혀 있고요. 그다음에 콜론은 둘 다 점입니다. 이 두 개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둘 다 세미콜론이든 아니면 콜론이든 둘 다 부연 설명, 뒷문장과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위한 내용인데요. 그러면은 어떤 차이는 있을까요? 세미콜론은 카마가 찍혔기 때문에
문장 전체가 full stop,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뒤에 뭘 써야 됩니까? 당연히 소문자를 써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콜론으로 끝나게 되면은 점이 찍혀 있죠. period, full stop, 완전히 끝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는 반드시 뭘 써야 됩니까? 대문자로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To whom it may concern. 한 줄 반드시 띄워야 되겠죠. 스스로 beginning 한 단락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introduction 들어가게 되는데요. introduction은 크게 두 가지의 구성 요소로 보셔야 됩니다.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만약에 편지를 쓴다면 친구라든지 가족이라든지 동료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제일 먼저 뭘 써야 될까요? 근황에 대한 설명, 인사 같은 것들. 그렇죠? 그다음에 편지 글에 맞는 어떤 그 내용에 맞는 어떤 인사, right? 이런 것들을 써야 되겠죠? 그 뒤에 두 번째 요소는 글 쓴 목적. 을 반드시 넣어줘야 됩니다. 왜 이 편지를 썼는지 글 쓴 목적. 그래서 주로 이제 introduction에서 아는 사람한테 편지를 쓸 때는 greeting 인사와 플러스 글 쓴 목적 이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혹은 아니면 공식적으로 형식을 갖춰서 격식을 갖춰서 쓰는 편지일 것 같으면은 그때 인사하면 웃기죠. 자기한테 요금 폭탄이 날라왔습니다. 자기는 쓰지도 않았던 데이터 요금을 청구하는 그런 비리 통신회사에서 날라왔어요. 지금 화가 나서 미치겠는데 거기다가 Hi, how are you? 쓸 이유가 없죠.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모르는 사람, 모르는 대상 혹은 공식적인 그런 편지, 격식을 차린 편지에서는 절대로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뭘 써야 될까요? 자기 자신을 밝혀야 되겠습니다. 자기의 identification,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그 뒤에 글 쓴 목적을 쓰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러면 introduction에 대한 구성이 이해가 되셨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한 문장이 I am Mark Kim. 저는 Mark Kim입니다. 칸마를 찍었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who를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누구이다 뭐뭐한 who를 넣게 되면은 자, 이 편지를 쓰는 상황에 맞춘 어떤 그 행위나 상황을 who 뒤에 넣어서 설명할 수 있겠죠.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겠습니다. 이 형태를 외워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I am Mark Kim who visited your restaurant the other day가 되었죠. 당신의 레스토랑을 the other day가 되는데요. 우리가 한국말에 일전에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또다시 뭐 며칠 전이 아니고 그냥 일전에라는 표현을 영어로 쓰고 싶을 때 주로 스피킹에서 보면은 a few days ago 이런 표현들 쓰는데 편지글에서는 조금 더 격식을 갖춰서 the other day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외워놓으시면 좋겠습니다. So I am Mark Kim who visited your restaurant the other day. 일전에 당신의 레스토랑을 방문했던 Mark Kim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자기 자신을 밝혔죠. 그 다음에 글 쓴 목적이 들어갑니다. I'm writing. 저는 글을 씁니다. I'm writing this letter. 이렇게 넣어도 좋고요. I am writing to register a complaint. complaint가 불평이죠. 불평을 등록하기 위해서가 지금 직역인데 즉 불평 서신을 보내기 위해서 불평을 하기 위해서 물론 동사를 쓸 수도 있겠죠. I am writing to complain about your poor service. 당신의 poor, 형편없는 서비스에 대해서 complain하기 위해서, 불평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다. 이렇게 쓸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register a complaint는 한 단어처럼 뭔가 격식을 갖춰서 쓰는 표현이에요. 이런 표현들은 외워서 쓰시기 바랍니다. register a complaint. I'm writing to register a complaint. I'm writing to register a complaint. I'm writing to register a complaint. 300번만 하시면은 자다가도 튀어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의 introduction 구성이 끝났네요. 오케이. 이제 body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body는 어떤 말로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까? 상황이에요. 어떤 성격의 편지든 감사의 편지든 사과의 편지든 자, 불평 편지든 요청의 편지든 그렇죠? 아니면 축하의 편지든 뭐든 간에 자, 모든 형태의 편지 글에서 body 시작은 그 글을 쓰게 된 상황, 그렇죠? 감사할 일이 있으면은 왜 감사해야 되는 감사하는 편지를 지금 쓰는지에 대한 어떤 그 상황 설명을 하듯이 반드시 상황을 눈에서 그리도록 실질적으로 쭉 비주얼하게 시간대별로 쭉쭉쭉 이렇게 나열하면서 글을 쓰는 것을 항상 아주 잘 쓴 레터의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레터에서 상황은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나열을 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인이 있으면 그 결과를 뒤에 놓아야 되겠고요. 그런 식으로 부드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마치 이렇게 머릿속에 상상을 할 수 있도록 읽는 사람이 그렇게 글을 쓰는 것을 아주 잘 쓴 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시작해 볼까요? My wife and I made a reservation at your restaurant last Tuesday evening. 되었죠? My wife and I, 저의 아내와 저는 make a reservation 한 단어죠. 예약을 하다. make a reservation, make a reservation, make a reservation 한 단어입니다. made a reservation at your restaurant. 당신의 레스토랑에 예약을 했습니다. Last Tuesday evening. 지난 화요일 날 저녁에. 자, 예약한 시점. 딱 그렇죠. 예약을 해놓았다라는 자, 처음 어떤 사건의 발단의 시작을 처음에 언급하고 들어갔죠. From the moment we arrived. 여기서부터 이제 드디어 사건이 시작됩니다. From the moment we arrived. 우리가 도착했던 그 순간부터. From the moment. 언제부터 할 때, 그렇죠? Since when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from the moment 주어 플러스 동사. From the moment when 이렇게 써야 되지 않을까요? From the moment when we arrived. 관계부사 when에 들어가고 the moment를 꾸며주면 안 될까요? 자, 죄송하지만 the moment는 스스로가 접속사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뭐 할 때의 뜻이 있어요. 즉 앞에 from이 없더라도요. The moment I arrived가 되면은요. 내가 도착했던 순간이라는 명사가 아니고 The moment I arrived가 되면은 내가 도착했던 그 순간에라는 부사구가 되어버립니다. 부사절이 되어버립니다. 부사가 된다는 점. 즉 접속사입니다. When I arrived처럼 내가 도착했을 때에처럼 이렇게 부사가 된다는 점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from the moment we arrived 우리가 도착했던 그 순간부터 we received mediocre service 우리는 받았습니다. 뭘 받았죠? 형편없는 이류의 평범한 뭐 잘해주는 것도 없고 right? 좋은 것도 아니고 뜨뜻미지근한 처음부터 막 기분 나쁠 수는 없잖아요. 처음 들어갔을 때 어떤 상황 부딪히면은 그게 좋은 서비스인지 아니면 한 번 정도는 막 바빠서 그렇게 소홀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poor service라고 바로 어떤 인상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래도 좀 완곡한 처음부터 강한 말을 안 넣죠. 그래서 그냥 평범한 뛰어나지도 않고 하지만 그 속에는 이류급의 이런 의미가 포함된 형용사가 mediocre가 됩니다. O의 액센트가 있습니다. mediocre service. We received mediocre service. 뭐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평범한 이류급의 그런 서비스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되었죠? We had to wait 30 minutes before getting a table. Right? Getting a table. 테이블에 앉을 때까지가 되겠죠. 한국말은 테이블에 앉을 때까지인데 영어에서는 테이블을 얻을 때까지. 매우 영어적인 표현 방식입니다. 이런 경우도 만들어 쓰려면 한국식 영어, 콩글리시의 향연이 나오겠죠. 물론 sitting at the table 이라는 표현 쓸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 getting a table 이런 표현 방식도 자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냥 입에다 익혀주십시오. Right? Finally, I got a table. 자 마침내 우리는 자리를 하나 잡았다. 테이블을 잡았다. 그렇죠? 기다려서. 그럴 때도 got a table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we had to wait 30 minutes before getting a table. 그래서 테이블을 받을 때까지 30분을 기다려야 했고요. And once we did 일단 우리가 did 했을 때 이때 did는 get the table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 테이블을 드디어 잡았을 때 그때 once 이때 once는 한 번이 아니고 접속사입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그래서 그때에도 once we did the service did not improve. service는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did not improve. improve는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굳이 was not improved라고 하는 인위적인 타동사로 쓸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왜? 자동사로서 개선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굳이 타동사를 써갖고 그걸 다시 be 플러스 pp 형태로 만드는 억지를 부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the service did not improve. 그 서비스는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It felt like we were waiting all night. 어떤 느낌이 들었죠? 우리가 all night, 밤새도록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다는 것이죠. 밤새 기다렸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For the next course of our meal. 우리의 식사의 그 다음번 course를 위하여서. 그렇죠? We both ordered steak. 우리는 둘 다가 order steak. 스테이크를 주문했죠. 둘이가 주문했기 때문에 steaks 써야 되지 않을까요?
라이팅에서 꼭 한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경우에 단수가 맞을까 복수가 맞을까 굉장히 고민할 수가 있거든요. 둘 다 가능합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자, 이 개개의 입장에서 봤을 때 두 사람이니까 두 사람이 먹는 스테이크는 두 개니까 스테이크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자기에게 적용되는 것은 스테이크 하나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단일 개념, 공통 개념으로 봐서 단수 취급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국가를 대표했다. 그렇죠? We represented our nation에서 단수가 맞을까요? 아니면 our nations가 맞을까요? 둘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단수가 되면은 대표로 받은 것이고 nations가 되면은 어떻게 된 겁니까? 각각의 자기 자신의 국가를 목적으로 취했기 때문에 복수 처리가 된 것이죠. 둘 다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저는 단수를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So we both ordered steak, but they were both overcooked. 너무 이거 익힌 것이죠, right? Overcooked 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chewy. chewy 하면은 우리가 면 같은 것이 chewy하다면 쫄깃쫄깃한이라는 어떤 긍정적 어감을 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기를 overcook해서 chewy하다면 아주 질기게 된 것이에요. 삼키려면 많이 씹어야 됩니다. chew해야 된다는 것이죠. Right? 씹다의 의미가 chew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they were both overcooked and chewy. be overcooked and chewy. 이거는 일상적인 회화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거든요. 한 단어처럼 입에 익혀놓기를 바랍니다. It is overcooked and chewy. Alright. 레스토랑 가서 식사하실 때 한번 꼭 써보십시오. 꼭 질기게 나왔을 때만 그냥 태클 걸지 마시고요. 그래서 it is overcooked and chewy. I told server that we were not happy with. Be happy with. 한국 사람들이 개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개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Be happy with가 be satisfied with보다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뭐뭐에 만족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Be satisfied with 만큼이나 be happy with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너 그거 마음에 드니? 그럴 때 그렇죠? 만족하니? Are you satisfied with it? 이런 표현 쓸 수도 있겠지만 Are you happy with it? 이것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요. 제가 선물을 줬어요. 그 선물 마음에 듭니까? Are you happy with it? 이 표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I told server that we were not happy with the steak. 우리가 그 스테이크를 만족하지 못했다고 나는 server에게 말을 했지만 but he said there wasn't anything he could do about it. There's anything, there is not anything. There's nothing I can do about it. 이거는 한 단어처럼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There's nothing I can do about it. 제가 해드릴 게 없는데요. 그럴 때 쓰는 표현이 There's nothing I can do about it. But he said, 하지만 그가 말하기를 There wasn't anything he could do about it. 그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Because it was so busy. 너무 바빴기 때문에. I asked to speak to the manager. 자, 나는 매니저와 매니저와 이야기를 하겠다고 I asked, 요청을 했죠. But he also told me. 자, 이때 he는 그 server를 의미하죠, waiter. 그 서버가 나에게 말하기를 that he was not available. 이때 뒤에 he는 the manager 일 겁니다. 그래서 그 매니저가 was not available. 현재 이용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있지 않았다고. 그렇죠? 만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When he brought the dessert, 그가 디저트를 갖고 왔을 때, 디저트가 그 뒤에 뭐죠? chocolate ice cream이 디저트가 되겠습니다. 칸말을 찍어서 동격 처리해 놓았죠. 그래서 chocolate ice cream이란 디저트를 가져왔을 때 it was completely melted. 완전히 녹았습니다. 한 단어네요. It is completely melted. It was completely melted. 완전히 녹아 있었어요. Right? Okay. 한 단어처럼 써야 될 상황들 많겠죠? 그래서 it was completely melted. Like it had been sitting out for a while. 만들어 쓸 수 없는 표현입니다. 만들어 쓰면 이런 아주 부드러운 영어다운 표현 못 쓰겠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입으로 외우시면 언제든 나옵니다. Like 마치 뭐처럼이죠. It had been sitting out. 밖에 나와 있었다는 겁니다. In the refrigerator. 자, 냉장고라든지 freezer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냥 밖에 나와 있었던 것이죠. 밖에 나와 있었다. 자, 앉다라고 하는 이 sit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영어다운 표현 방식이죠. Right? So it had been sitting out. 과거 완료 진행형이 되었는데요. 왜 과거 완료를 썼을까요? It was 그 앞에 보면은 completely melted. 완전히 녹았다가 되었죠. 이게 과거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녹은 그 시점보다 밖에 나와 있었던 거는 한 시대 더 앞선 그 이전이겠죠. 그래서 과거보다 더 이전의 과거는 과거 완료 처리합니다. 그래서 it had been sitting out for a while. 한동안, 잠시 동안 for a while. 밖에 나와 있었던 것처럼 it was completely melted. 완전히 녹았습니다. At that point, my wife and I were exhausted from the experience. 우리는 그 경험으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exhausted. exhaust 하면 지치게 만들다 이 뜻이죠. 이제 넌더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지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So my wife and I were exhausted from the experience. So we just paid the bill. 그래서 우리는 paid the bill. 청구서를 갖고 와서 계산했고요. And left as soon as we could. 가능한 한 그냥 빨리 떠나버렸습니다. 체념을 한 것이죠. Overall, the whole experience was extremely disappointing.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부사가 overall이 됩니다. Overall,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the whole experience, 그 전체의 경험이 was extremely disappointing. 정말로 실망스러웠다. 레스토랑에 갔는데 뭔가 서비스가 안 좋았다. 아니면 뮤지엄, 박물관 갔는데 서비스가 안 좋았다. 아니면 투어를 갔어요. 그렇죠? 관광을 떠났는데 그 투어 가서 뭐 여러 가지 서비스도 호텔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투어 프로그램들이 안 좋았다. 이랬을 때 마지막에 이런 표현들 외워놓고 쓰시면은 아주 쉽게 툭툭 넣어서 쓸 수 있겠죠. 외우셔야 될 표현들이 되겠습니다. So overall, the whole experience was extremely disappointing. 전반적인 전체적인 경험이 끔찍할 정도로 극단적으로 disappointing,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렇죠? disappoint는 실망하다의 뜻이 아니고 실망시키다의 뜻입니다. 그 경험이 사람을 실망시킨 것이죠. 그래서 능동이 되어서 disappointing 된 겁니다. 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죠? 나 입장에서는 내가 누구를 실망시킨 것이 아니고 실망시킴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수동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I was disappointed가 되는 것이죠. And my wife and I do not plan on returning. 그리고 나의 아내와 저는 do not plan on returning. 다시 그쪽으로 그 집에 갈 생각은 없습니다. 외워서 쓰실 표현이네요. body 1이 이렇게 해서 끝났네요. body 1에서는 상황 설명을 쭉 다 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상황 설명했기 때문에 그 뒤에는 이제 요청을 해야 되겠죠. 환불을 해 달라거나 아니면은 그 직원을 잘라라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뭔가를 개선하기 위해서 니네들이 노력하는 것이 좋겠다라거나 뭐 등등 이러한 요청이 반드시 뒤에 따라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단락 구별을 해서 두 번째 body로 쓰고 있는데요. 그냥 붙여서 쭉 나열해서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볼까요? 요청. I am writing because I want a refund for our meal. 우리의 식사에 대한 a refund, 환불을 원하기 때문에 이 글을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a refund이란 표현이 바로 환불이죠. 전액 환불 이렇게 쓰시고 싶으면 a full refund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full. Alright? F-U-L-L. 그래서 full. full refund, 전액 환불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I am asking for, 전사 for가 나와야 돼요. ask는 묻다의 뜻이죠. 요구하다, 요청하다는 반드시 for가 나와야 됩니다. I am asking for a full refund.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So I want a refund for our meal and 그리고 to inform you of the situation. 이때 to는 I am writing 그 뒤에 to 부정사로 연결되는 겁니다. 자, 왜 편지를 또 쓰고 있죠? 당신에게 the situation, 그 상황을 통지하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inform이라는 단어가 information의 동사라는 것은 잘 알고 있죠. 통지하다, 알려주다. 거기까지만 아셨다면은 안 쓸 생각하고 외우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inform은 반드시 inform A of B를 외우지 않고서는 거의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알려주다 통지하다 나오면 당장 inform A of B, A에게 B를 알려주는 것이죠. Okay, I'm writing to inform you of the result. 나는 당신에게 the result, 그 결과를 알려주기 위해서 자, 이 편지를 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글을 쓸 수 있잖아요.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Okay. I hope that you would address the problem with your staff in order to make your restaurant as successful as possible. 가능한 한 당신의 레스토랑을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in order to make 위해서는
당신 staff,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the problem, 그 문제를 you would address 하기를 나는 희망한다. address는 무슨 뜻일까요? 원래 address는요, 자, 뭐 다가가다, 연설하다, 뭐 이런 뜻이 있잖아요. 물론 주소란 뜻도 있고요. 하지만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시도하다라는 의미의 그런 의미의 동사로 출발했던 동사입니다. 그런데 점점점 해결하다라는 의미 그런 그 상황에서 많이 쓰다 보니까는 해결하려고 시도하다라는 어감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해결하다라는 의미로도 굉장히 많이 발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곧 해결될 것입니다. 할 때 the problem will be solved 대신에 will be addressed in the near future, 가까운 장래에 그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할 때 the problem will be addressed in the near future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address라는 단어가 자, 해결하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body가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그 뒤에 closing, 맺은말을 써야 되겠죠. 편지 글마다 맺은말은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약방의 감초는 가장 흔히 사용하는 the common expression은 look forward라는 표현이에요. look forward, 무엇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겠다. I look forward to your reply. reply 되었죠? 당신의 답장을 학수고대하고 있겠다. 뭐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하지만 모든 상황에 쓰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 답장 기다리고 있겠다. 이 웃기죠.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춘 그런 답장을 써야 되겠죠. 뭐. 행운을 빌겠다.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것이고요. 여기서는 지금 환불해달라 했기 때문에 맺은 말을 뭐로 넣었습니까? Thank you.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라는 맺은 말을 넣었습니다. You can contact me. contact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항상 강조해야 되는 것이 contact은 타동사입니다. 목적을 취할 때 바로 받습니다. contact to me. 뭐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 한국 사람들의 실수입니다. contact me가 마치 contact to me, contact with me 아닙니다. 그렇게 쓰지 않나? 혼자 생각일 뿐입니다. 정확한 이거는 타동사입니다. contact me. Okay, so you can contact me 678-682-4197 or mark@mark.com으로 연락을 해달라. 그랬네요. 자, 이렇게 해서 closing, 맺은말이 끝났습니다. 반드시 또 한 줄 띄워야 되겠죠. 뭘 써야 됩니까? 친애하는 누구로부터. 전혀 모르는 사람 입장 같으면은 sincerely를 사용하죠. sincerely를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sincerely 뒤에 뭐를 찍어야 된다는 겁니까? 카마입니다. 매우 중요한 카마.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카마. 그래서 sincerely Markim 이렇게 됐네요. 자,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sincerely 뒤에 칸마 찍고요. 일반적으로 아는 사람, 친한 사람에게 우리가 맺은말을 쓸 때는 regards를 많이 쓰죠. regards. 관심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따뜻한 관심을 전하며 이렇게 되면 warm regards 아니면 warm의 최상급을 써서 warmest regards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sincerely를 쓸 것인지 regards를 쓸 것인지 고민해서 그때 쓰시면 되겠네요. 자, 지금 그냥 한 편에 대한 제가 강의를 끝냈지만 이거는 그냥 편지 하나를 쓰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letter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번 강의 들은 분들 다시 두 번째 강의를 들으면서 노팅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해서 그 organization 노팅을 해놓으시면 아마 self letter writing 하는데 혹은 IELTS letter writing 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